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한 현지 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주체 100일 2012년 7월 2일 평양 양말 공장에 인민 사랑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뜻깊은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으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늘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 안으며 현지 말씀 관철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으셨던 그때는 오보이 장모님의 유운을 받들고 생산 능력을 2배로 확장하고 생산에 진입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게 연육서기실에 들리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는 오보이 장모님의 용상사진문원 앞에서 오랫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모시고 공장에 오셨던 그때를 감회 깊이 회고하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양말 공장에 대한 오보이 장모님의 관심은 특별하셨다고, 그래서 공장의 생산 능력이 2배로 확장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공장에 오려있는 오보이 장모님의 로고를 한시도 잊지 말고 생산 성과를 일으켜요 더 질 좋고 더 많은 양말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줘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모습도 보아주시면서 공장의 능력이 높아진 데 맞게 더 많은 양말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당정책 집행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자세라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받들고 우리는 제품의 가지수를 16가지로부터 40가지로 누리었으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료보장 대책과 질재고를 적극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업망을 통해서 우리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인민들의 기호와 심리, 미감에 맞게 다양한 색깔과 문양의 양말들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의 길이 전하는 승리 전통 교양의 중심지인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세계적인 기념관으로 훌륭히 꾸리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건설이 시작된 주체 100일 2012년 9월부터 지난 10년간 기념관에는 많은 사적 자료와 전시 유물, 사진들이 새로 발굴 전시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기념관을 찾으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이 불멸의 전승용도 업적을 보여주는 사적 자료들, 더 많이 발굴 고증해서 전시할 때 대한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념관에서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지난 10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과 영상미술작품,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0년 8월 26일 경상북도 상주군에 위치한 전선사령부에서 작전회를 지도하신 사적 자료를 비롯해서 80여 건의 사적 자료를 발굴 고증했습니다. 그리고 16명의 공화국 영웅들의 투쟁 자료, 50년대 우리 영웅 전사들이 투쟁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진 자료와 신문 자료 70여 건, 위대한 수령님의 전개하신 용상을 모신 표창장과 위대한 수령님의 전함을 모신 군공 메달증을 비롯해서 160여 점의 유물들을 발굴 고증해서 전시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수십 년간 갑오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이런 유물들을 우리 기념관에 기증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군공 메달이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을 때 받은 군공 메달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평양학원 항공과 제1기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49년 12월 18일 제1기 비행사 졸업식 때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기념사진과 군공 메달을 항상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 위대한 수령님이 품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삶이 빛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 조개방전쟁 시기 제4사 18년대에서 문화부 대장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난 조개방전쟁 시기 서울해방전투와 대전해방전투, 낙동강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이야기하면서 늘 함께 싸운 전우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기념관을 찾는 참관자들은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곤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 자료들 가운데는 지난 10년간의 새로 발굴 거둔된 자료들도 많습니다. 특히 위대한 수련님께서 전쟁 제1기단 시기 진행하신 서울과 그 인왕 지역에 대한 4차례 현지지도 자료 앞에서 정말 우리 수련님께서 최남단인 전라남도 광주까지 찾으셨고 불타는 낙동강 개선까지 나가신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수련님의 현명한 용도와 불면불위의 로고가 있었기에 위대한 전승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수련님의 불멸의 전승 용도 쪽을 길이 빛내고 전하의 영웅들처럼 살겠다는 결의를 많이 다지곤 합니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일심단결의 불강력으로 국난을 타개하고 올해 전투 목표를 무조건 완수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하며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무효탄 가스에 의한 이 세물 낭비, 연속 쪽에 중간 낭비 가열 공정을 세운 것을 비롯해서 1호 초고 전력 전기로의 이 산화철 연속 투사 방법을 받아들여서 영의 시간을 단축하고 이 전력을 비롯한 주요 원단위들을 낮추게 한 이 사업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기술 혁신, 창의 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서 인민경제 계획을 일별, 순별로 어김없이 세계 나갈 결심입니다. 철강제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우리 연속 조개 부문에서 저객의 실수율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서 설비의 망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공들과 사업의 힘을로 이 신입공들의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직장 안에 집단적 기풍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기한 사업에서 나타난 우점은 무엇이고 또 결함은 무엇인가, 그로부터 찾게 되는 교훈을 심각히 돌이켜보면서 과학기술 역량을 보다 더 강화하는 데 사업의 중심을 두고 개성도 현대화, 3호 수진호 건설을 비롯한 생산공도 정비 보강과 능력 확장 사업을 힘있게 내놓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기술학습을 주 2차 이상, 또한 과학기술 보급실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든 종업원들이 실지 생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습도가도록 하고 실지 배운 지식을 현장에 도입하게 한 사업,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높이게 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놓고 있는데 종업원들이 지대별 담당제를 실시해가지고 그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한층 높여 나감으로써 설비 망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흥남 전국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생산 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해서 전국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성령 1직장과 2직장의 노동계급은 설비관리와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여러가지 새로운 지구를 받아들여서 전국 가공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성공정에서는 합리적인 물냉각 방법을 받아들여서 전국의 서성기를 앞당기고 있으며
가공 직장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가공 기일을 훨씬 앞당기고 있습니다. 각지 협동농장들에서 폭우로 인한 농작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해서 봉산강으로 물을 제대로 빠지지 못하고 거꾸로 넌으로 침범해 들어와서 넌이 물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은 뭐인가? 우리가 해마다 물길 공사를 하고 관계구조물 보수 공사를 한다고 했지만 최대 강수량에 대처할 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구조물들을 원상 복구하고 구조물들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을 뺀 넌들에서 넌뼈의 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개성시 판문구역 평화협동농장에서는 큰 물에 의해 터진 넌뚝들을 정비 보강하고 수로들을 모두 다시 정리해서 물 통과 능력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용량 강화제들을 시비해 주어서 넌뼈들의 용량 상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선시 시내 농축산물 생산 분사업소에서 넌뼈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분사업소에서는 과학적인 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이고 용량 강화제들을 시비해 주어서 넌뼈들의 생육 조건을 잘 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상대 습도가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씨 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위는 지속됐습니다. 지난 7월 2일경부터 대기 습도가 높은 데다가 이제 기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부터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이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지역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이제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만 봐도 지금 폭염이 최설정해졌는데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들에서 33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나고 또 영성, 판교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평양시에서는 13시 현재 기온이 34도씨, 습도는 66%로 관측됐습니다. 난 혈압 높은데 무더위 때 집에 있는 것보다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하면 안정되고 머리가 꼴뚱해지고 좀 진정된단 말입니다. 작년에랑은 땀띠랑 생겨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미지한 물에다가 소금 풀어서 자주 모욕시키고 2, 3일에 한 번씩은 꼭꼭 가만간산 칼리 풀어가지고 모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하게 땀띠랑 안 생기고 많이 우리 아들인데 막 더워서 땀 뻘뻘 흘리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물에 더 들어가고 파속이고 그래서 지금 물놀이장 왔습니다. 물놀이장 들어오기만 해도 이제 와서 이거 따군 햇빛에 의해서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막 소리터분하댔는데 들어와서 독수 맞고 나니까 시원하고 목 아픕니다. 이거 그런 거 같단 말이에요. 물에 있으니까 시원한 감을 느끼고 수영을 치고 나서 찬 음료를 마시니까 몸에 있던 더위가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파도 수조가 제일 좋습니다. 시원하고 자기가 여기만 있겠다고 그럽니다. 실내 수조보다 야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야외가 무척 덥지만은 물속 온도가 25도부터 30도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더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유럽인들도 집에 그냥 앉아서 휴식하는 것보다도 물놀이를 하고 하면 진짜 건강에 좋지요 뭐. 그 집에서 덥던 게 여기 오니까 시원해지고. 나도 혈압 좀 있는 사람인데 혈압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개성시에서 낮 최고 기온은 14시 현재 33도씨, 습도는 78%로 기록됐습니다.
사리원시에서는 여리소시 현재 기온은 33도씨, 습도는 59%로 기록됐습니다. 강계시에서는 15시 현재 기온이 32도씨, 습도는 53%로 관측됐습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7월 3일 18시부터 7월 4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50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하고 3,430여 명이 완쾌됐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7월 4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475만 7,620여 명이며 99.901%에 해당한 475만 2,920여 명이 완쾌되고 0.097%에 해당한 4,62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변이 형태들인 BA.4와 BA.5가 확산되면서 세계 도처에서 대류행 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이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미국과 유럽 나라들을 비롯한 11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3개 나라와 지역에서 BA.5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매일 그 수는 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BA.4와 BA.5가 새 확진자의 52%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연구 집단은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왁진 또는 감염에 의해 생긴 항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특효가 있다던 왁진이 BA.4와 BA.5에 대해서는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 합니다. 각국의 방역기관들은 정전의 변이 바이러스들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높은 BA.4와 BA.5의 전파가 대류행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을 몰아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의 각성을 높일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5,495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6만 2,1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 남동부에 위치한 발칸반도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나라들에서는 며칠째 기온이 30도씨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시에서는 1일에 기온이 37도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기간 사람들이 될수록 야외 활동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주에서 3일 료객 보수가 골짜기에 걸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일부 부상자들의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새로운 딸기 수확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정밀한 수감 장치가 설치된 이 로봇은 딸기의 요문 정도와 무게를 파악하고 익은 것만을 골라 수확하며 크기와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선별해서 포장 용기에 담는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딸기 수확을 보다 쉽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